자, 이제 또 풀어봐야 되겠죠. 선투자의 성범선 실장과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왜 떨어지는지 이유는 알아야 되겠는데 뭐 명확하긴 합니다. 트럼프발 R의 공포, 미국 증시가 비명을 지르니까 우리는 또 의학하고 미국 뉴욕에서는 4조 달러 증발했다고 하던데요. 자, 어느 분이 먼저 경기 침체, 이 R이라는 건 리세션을 얘기하는 걸 텐데. 네, 네, 실현 가능성? 그렇죠. 굉장히 지금 경기 침체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좀 먼저 불거졌고 이런 점들이 경기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면은 서로 관세를 전쟁을 하는 거죠.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중국만 보더라도 중국에다가 뭐 10% 플러스 10%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중국 역시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니거든요. 바로 발끈하면서 농산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 관세를 매기겠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의존하는 수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어느 정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농산물 같은 경우를 또 이렇게 물가가 관세가 올라가면은 농산물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이 물가가 올라가게 되죠. 네. 인플레이션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미국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최근에 또 조류 독감까지 겹쳐져가지고 미국에서는 계란값이 뭐 한 판에 굉장히 비싸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진짜 에그플레이션이네. 네, 그래서 에그플레이션 뭐 최근에는 또 S의 공표라고 해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말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말들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는 침체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지금 미국이 상당히 금리 인하는 늦춰지게 되죠. 금리 인하 원래는 작년 기준으로 작년 초까지만 해도 뭐 내년에 4번 금리 인한다 한다 했다가 올해는 2번 한다 했다가 지금은 아예 안 한다라는 말들까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 결국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안전자산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로 쏠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위험자산으로 분리되는 주식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지금 미국이 크게 하락했고 우리나라도 역시 그 여파를 벗어나기 힘든 전 세계의 보복 관세 전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게 현재까지고 실제 뭐 경기 침체, 그러니까 리세션이 이루어지는지는 아직 뭐 그건 항상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이제 뉴욕 전문가들도 미국 증시의 모든 불확실성은 트럼프 대통령에서 유래했다. 자기들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좀 뭐 이른바 트럼프 풋, 그러니까 방어적인 뭔가 푸싱을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어제는 뭐 그건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아휴 뭐 결국에는 믿을 건 아니구나 뭐 이렇게 반응한 것 같은데. 일단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시장이 이제 건전하게 우리가 이제 바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기업들의 어떤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이 실적이 또 이제 탄탄한 내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경우냐,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온라인상의 전자적인 숫자에 불과하느냐라는 얘기를 항상 많이 합니다. 근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의미를 두 가지를 두고 있어요. 뭐냐면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임기 처음 들어갈 때부터도, 임기 들어가기 전부터도 이제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사실 주가가 움직였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제 미래에 가져갈 수 있는 가치를 먼저 앞당겼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 아무래도 이제 1월 전부터 해서 계속 작년까지도 미국의 많은 주식들이 계속 강세가 보였던 원인은 이 트럼프라는 한 사람의 리스크도 있지만은 그만큼 미국인 입장에서는 가장 큰, 그러니까 기대감을 또 걸 수 있는 성장에 대한 어떤 그 목마름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먼저 간 격은 있지만,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판을 벌려놨어요. 그러니까 큰 마치 도박판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네. 좀 굉장히 좀 슬픈 모습인데, 이제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러면 연준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진 거예요. 분명히 연준이 2월 28일 날 이제 PC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연준에서도 우리 지금 잘하고 있다. 물론 지금 미국의 경기가 완벽하게 탄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국 경제는 성장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자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연준의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사람으로 굉장히 호도가 많이 됐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들어와서 지금 그래도 우리가 지금 경기가 만약에 힘들어진다면 그거 참고 가야죠라고 얘기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네. 오히려 연준이 거짓말쟁이가 또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럼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동안 강세론자로 굉장히 이제 믿음을 줬었던 어떤 파월 의장, 물론
우리 미국 주식 시작하면은 가장 두려운 말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굿이브닝이죠. 파월 의장이 첫 마디가 굿이브닝 하자마자 일단 미국 주식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매파적인 사람이었는데 옹골하게 얘기했다. 그러면 이것도 괜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임기 연장해달라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건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발생한 게 또 트럼프 리스크로 또 바뀌게 됐다라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시를 해야 될 것은 트럼프는 원래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것을 뭐 회피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과거 2018년도, 19년도 이후에 그 미중 무역 전쟁 당시를 떠올려 보신다면은 그때 당시 미국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어요. 근데 그때 기회를 잡았던 나라들이 미국에 진출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었죠.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였죠.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일단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로 우리가 강세를 봤던 것만큼 그 반납폭도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밤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죠. 그러니까 졸츠 보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직이직 보고서가 내용이 발표가 되고 그 다음 날에는 C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지금 무리하게 어떤 테마를 이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매매 전략으로서 유의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떨어졌으니까 더 사야지라는 입장으로 하기에는 일단 주요 지표 발표가 당장 코앞에 와 있다 보니까 좀 추가적인 조정 대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진단은 현재 상황이 그렇다. 뭐 그게 이제 녹아가고 있는 주가는 뭐 하락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내부에 또 특수성이 있죠. 국정 혼란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외부에서 파고가 또 이렇게 넘어오면은 상당히 흔들거림이 심하죠. 그럼 비빌 언덕이라고 하는 그러면 다 안 좋은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지금 현재 뭐 달러화는 약세입니다. 추세적으로 약세를 계속 뭐 2월 달 원래 들어서 거의 그렇게 된 것 같고 달러 약세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는 유로화가 강세. 유로화는 사실 위험 선호의 그 대상이기 때문에 유로화 강세는 시장을 받치는 또 재료가 될 수 있고 엔화도 강세, 달러가 약세니까. 근데 원화는 지금 같이 달러랑 약세. 이건 국내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뭐 어차피 결국은 해결될 뭐 시점이 언제냐 일 뿐이죠. 뭐 빠르면 이번 주라고도 얘기하는데 길어지지는 않기를 바랄 뿐이고 그리고 또 아침에 3월 수출 데이터 나왔는데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 괜찮아요. 반도체는 조금 둔화됐지만 나머지 분야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여기 한 가지 좀 전에 이제 자막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6월 달에 추진 중이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 새벽에 사실 타전을 했습니다. 뭐 정상끼리 만나는데 그냥 만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뭔가 딜하고 만나는 건데 그렇죠. 네. 그 딜이 나쁜 딜은 뭐 아닐 거 아니에요. 지난번 우크라이나처럼 설마 또 시진핑하고 또 막 앞에 대놓고 그렇게 할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굉장히 독불장군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럭비공보다도 이건 더 심각하게 튀어오른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언제나 안 그랬나요? 뭐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언제나 안 그랬냐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뭔가 우리가 더 접근하기가 어려워지고 머리로는 이해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은 차라리 마음은 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주식 계좌가 그렇게 또 따뜻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의 혼란을 굉장히 적절하게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본인이 지금 대통령 처음에 들어와서 1년 차 때부터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안 좋다라면은 이거를 계속 숨기고 가는 것보다는 안 좋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서 그걸 전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외교전으로 굉장히 많이 설파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파나마 운하가 이번에 이제 미국에 이제 넘어갔잖아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드디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과감한 그 외교력이 지금 행사가 돼서 남미 국가들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CK 허치슨이 이제 홍콩 기업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거기서 가장 지분율이 높았던 곳이 어디냐면은 블랙록 자산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의 입김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득을 본 게 블랙록 자산운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기업이 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이거 내가 한 거다라고 당연히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내에서 미국이 해외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이권들을 가져가는데 앞장서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좀 굉장히 불편하게 들죠. 왜냐하면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큰 대출을 해준다는 걸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대1로 그 프로젝트가 사실상 사채업자라고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어떤 줄다리가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이 거대 두 국가를 고객으로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양쪽에서는 서로 편 가르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하게 될수록 우리 수출 지표는 점점 안 좋아지는 걸로 나오게 되겠죠. 네. 자,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계속 수출을 하면 당연히 수출 지표는 높아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출 지표는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미국 내에서 만든 걸 미국 내에서 소비를 하니까요. 물론 이제 법인세로 이렇게 납부가 나서 이제 나머지 수익은 이제 또 한수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이해관계들을 봤을 때 지금은 우리가 어떤 기업 하나를 볼 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다만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비를 했을 때 매출 구조, 그러니까 어느 국가에 대비했을 때 수출을 몇 퍼센트 정도는 하고 있는가.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조정됐을 때 미국의 경기가 어렵다는 걸 미국의 대통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향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안 좋아질 수도 있구나. 그럼 여기에 따라서 내 가격 전략을 수정해야겠구나라고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 빨리 하셔서 정확히 정리를 못했어요, 제가. 네. 어찌됐건 뭐 이 정치적인 수단일 수 있겠지만 미국 내부에서 좀 시끄러우면은 사실 관심은 이 밖으로 좀 돌리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지금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서 캐나다산 원유가 밖으로 나온다? 캐나다산 원유는 사실 미국 내로 이제 다 들어갔었는데 이 싼 원유가 밖으로 나오고 물론 이제 약간 크루드 오일 점성이 좀 강해서 이걸 정제하고 그러면 우리가 좀 수입하다가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네. 네, 석유화학 업종이 최근에 며칠 반짝했던 이유는 정제 마진을 조금 얻을 수 있겠구나. 싼 원유를 들여와서 뭐 이런 계산식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미국은 이제 외부로 좀 이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제가 걸리적거렸던 건 아까 오프닝에 했던 우리나라를 미국 에너지부에서 민감 국가로 분류한다. 아직 분류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정포 방첩사, 이 방첩사라니 방첩국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미국 에너지 산하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하여튼 이렇게 밖으로 자꾸 시선을 돌렸지만 그 대상이 자꾸 우리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약할 때 이렇게 폐부를 자꾸 찌르잖아요. 네. 이게 꼭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강하면은 뭐 그러든가 말든가 하겠는데 자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보면 미국이 그래서 지금 자꾸 공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달러가 약해지는데 우리도 같이 덩달아서 약해진다. 원화도 약하고. 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뭐 1,450원 정도인데 지금 다른 나라 대비하면은 만약에 이 정도면은 1,410원, 20원대까지는 좀 조정 받았어야 되는데 뭐 에너지 같은 부분들 공격이 들어오고 최근에는 또 미국이 그렇게 말했죠. 한국이 미국 대비 4배나 관세를 뭐 많이 물고 있다. 뭐 이런 말들까지 했는데 사실은 또 뚜껑을 열어보면은 FTA 협정으로 거의 무관세입니다. 0.79%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가 이제 타깃을 약간 한국으로 잡는 그런 방향이 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시장이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더 조심해야 된다고요? 네. 뭐 저는 뭐 좀 일단은 좀 조심하면서 좀 보고 있고 일단은 뭐 중국과 이런 미국 지금 두 정상이 좀 만난다라는 점들은 뭐 6월에 만난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둘 다 6월에 좀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생일 정상회담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봐요. 좀 멀리서 이렇게 좀 서로 겨누고 저격하기보다는 좀 만나서 대화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뭐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 그것처럼 이런 일들은 크게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좀 더 평화적인 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2,507포인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코스피에서 오늘도 외국인이 좀 양대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좀 소폭 아까 전에 오전까지는 오전 뭐 9시, 10시 이전까지는 좀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제 강달러 기조에서 약달러 기조로 변경되면은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그냥 국내 주식, 이 한국 주식만 사놔도 변동이 없어도 그냥 돈을 벌게 되는 외국인들 그런 심리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약간 기술주 중심이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아직은 지금 외국인이 아까 사다가 좀 매도로 또 변경되는데 네.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고 외국인이 좀 들어오는 시점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CPI 지표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죠. 이게 이제 내일 발표되기 때문에 이거 보고
또 PPI도 나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이것도 이틀 뒤에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물가 수준이 지금 상당히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여파를 한국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여러 가지를 좀 보면서 좀 이번 주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돌파구를 찾아봅시다. 뭐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거는 현재까지이고 더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딥하게는 조금 까리합니다. 아니, 까리하다는 표준은 아닌데. 자, 2,500선 지지력을 테스트할 텐데 들어오는 재료들을 보니까 어느 정도는 방어 기전 재료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미국의 시장 금리가 낮아지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은 야, 여기서 깨버리고 뭐 다 와 손들자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자, 뭐 에너지 쪽 얘기 이어서 알래스카 LNG 얘기 요거는 조금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뭐 일단 최근에 이제 뭐 스틸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죠. 뭐 사실 강관? 그렇죠. 스틸? 강관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강관주뿐만 아니라 이제 에너지 이제 뭐 한국도시가스 이런 기업들도 이제 들썩였던 거 보면은 참 오랜만에 또 이름을 올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후에 다시 이 테마가 부각될 거라고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뭐 꿩 대신 닭이라고 고래 대신 연어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미국이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천연자원 개발에 갑자기 적극적으로 돌변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원유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천연가스나 원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대부분 이제 러시아가 가장 생산률이 높았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 이제 이것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물론 이제 우리가 LNG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이제 뭐 화석 에너지를 많이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천연가스를 활용하자, 뭐 액화가스를 활용하자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알래스카 자체를 이제 사실은 우리가 과거 소련이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미국한테 넘겼을 때 이 땅을 넘길 때 굉장히 지금 와서야 후회를 한다라고 하지만은 이 천연자원대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 뭔가 이제 이 알래스카 사업을 추경 매수를 하는 건 조금 조심스럽다고 봐요. 왜 제가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사실 처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추전 부릅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좀 테마적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컸었어요. 근데 결국 과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물론 임기 초기 때문에 이 발언권이 굉장히 세겠지만 또 한 번 이런 어떤 지원금이나 대출 같은 규모를 줄여버리면 어떡하냐가 지금 취재자들에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우리 과거 바이든 대통령이 발언했던 그 칩스법 때문에 믿고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넘어가서 공장 지었더니 그거 이전 정부가 했던 거니까 안 줄 거야. 그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미국은 마찬가지로 한국을 그렇게 뭐 좋은 우방국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전 정부와 현 정부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그 선을 굉장히 매듭을 잘하는 나라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것도 사실 까딱하면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일단 알래스카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극한의 지역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원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뭐 텍사스의 지역보다는 좀 덜 된 것도 있습니다. 물론 텍사스의 많은 지역들이 이미 생산을 일시적으로 좀 조절량을 하는 것은 있겠습니다만은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계속 자원을 추가 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이 테마를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뭐 하락장이니까 아마 눈에 들어오시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관심이 소외됐을 때 보시는 게 바람직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 속보들이 타전이 된 것 같은데 아마 사회면 얘기이겠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13일 목요일 오보래요 아직은 확인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거 뭐 재료들이 하여튼 확인되는 대로 다시 뭐 빨리 그 불확실성이 좀 제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네. 자 다시 넘어가서 에너지 얘기로 들어가죠. 알래스카 뭐 연어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네. 이 알래스카가 이제 가스가 많고 하다 보니까 알래스카 북부에 있는 LNG 가스를 알래스카 남부 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배관이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다가 요청을 했죠. 뭔가 좀 해달라 해서 이거는 뭐 사실 오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얼마 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조정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조정 받았는데 옥석가리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결국은 그거 같아요. 지금 결국 시장이 전체 다 빠지다 보니까 이런 알래스카 관련주도 다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원래 이제 잘하는 회사들 뭐 있습니다. 원래 배관이라던가 이런 쪽을. 그래서 내재 가치가 원래 양호한 뭐 저는 뭐 화성밸브라던가 뭐 이런 기업들은 원래 이제 이거 알래스카 관련 없이
밸브라던가 뭐 파이프 이런 것들 좀 잘하는 회사들을 좀 옥석가리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장세 전체가 좀 빠지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너무 비중을 많이 실기보다는 네. 뭐 이런 쪽도 하나는 가져가도 괜찮겠죠, 알래스카. 근데 이제 비중을 많이 실기보다는 각 분야, 뭐 각 분야마다의 그런 1등주들 있잖아요. 1등주들에 대한 그런 비중 이런 점들을 좀 확대를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CPI, PPI 나오고 이런 것들 변수가 있다 보니까 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통령 탄핵 관련된 부분이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변동성은 시장의 변동성 엄청나게 커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LNG도 그렇고 뭐 호재는 좋은데 비중을 많이 싣기보다는 천천히 좀 지금 모아 나가는 전략, 뭐 조금씩 해보는 전략. 그래서 그 중에서도 내재 가치가 좋은 원래 사업을 잘하는 기업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송 실장님은 오늘 약간 자신감은 떨어지는. 뭐 그렇죠. 뭐 자신감 있게 여긴 바닥입니다라고 막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근거들이 안 찾아지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중국 상하이 증시는 동시효과에서 0.9% 하락 출발. 선전 증시는 1.23%. 그러니까 뉴욕 증시 뭐 2%, 나스닥 4%에 비하면은 조금 선방하는 느낌. 우리도 2%씩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하잖아요. 뭐 중국을 그대로 카피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 양회가 끝났어요. 뭐 일단 분위기 자체는 미국과의 그 관계일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검토. 물론 추진하기 위한 또 검토예요. 추진한다도 아니고 검토. 뭐 중간에 또 우당탕탕 거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내용들은 시장 방어를 조금 그래도 완화시키는 뉴욕에서 뭐 야성적 충동이라고 표현하던데 동물적으로 반응하지 마라. 이성을 찾아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맞나요? 근데 그 말을 중국 측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도 아이러니인 게 그러면 외교 자체를 전랑 외교를 했잖아요. 아니, 그 늑대가 짐승 아닙니까? 짐승과 같은 외교를 해놓고 정작 분리하니까 다시 마치 이제 북한의 뭐 화전 양면 전술처럼 이렇게 말 바꾸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서도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중국 내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지금 몰아주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에 줄 예산까지 빼들어서 이거를 해외 수출 판로를 뚫어야 된다고 했던 게 바로 반도체와 IT 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던 이 딥시크 효과가 꽤 컸다는 거를 자기들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반도체 굴기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지금 중국 정부에서 양회 발표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은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향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굉장히 골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SNS텍 같은 뭐 좋은 기업들도 지금 사실 조정을 받는 원인들이 그러면 이 추세가 오래 가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 커진다는 거죠.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대중 수출 특히나 이제 IT 분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내수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식료품이라든가 소비재 쪽 같은 경우는 조금 기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IT 부분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반도체 부품주나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정부가 이전에 2차 전지 사업을 밀어줄 때 그 덤핑을 해두었던 그 문화를 만들 때처럼 똑같이 지금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단기간에서는 조금 조정 여파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제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신데 좀 손실폭이 좀 크게 났다. 그래서 배수 매수를 해서 내가 이거를 원상복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일단 비중이 좀 크신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은 이런 비중을 빨리 회복을 하는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은 지금 똑같이 떨어질 때 나만 혼자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다른 종목들이 떨어진 것들을 좀 살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을 지금 오늘 매도를 걸면 이틀 뒤에 예수금이 들어오죠. CPI 발표된 이후에는 새로운 것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으면서 지금 비중 조절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전략은 대충 뭐 그렇게 나오고 상황 진단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투자의 송범선 실장과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